입금 200만 원. 보낸 사람 김복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매달 25일마다 어김없이 들어오는 시어머니의 송금. 내 남편이 남긴 돈이다. 하지만 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다는 걸요. 그런데 어느 날 70세 시어머니의 상처투성이 손을 본 순간 민정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민정은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젯밤 또 악몽을 꿨거든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돈 갚으라고 소리치는 꿈이었죠. 꿈에서 깨어나도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혹시 낯선 차가 서 있지는 않은지, 수상한 사람이 서성이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었거든요. 다행히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하지만 그 악몽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사랑이 아니라 5억 원대의 빚더미였으니까요. 개인 사업을 한다며 여기저기서 빌린 돈, 연대보증까지 서 있던 민정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팔고 보험도 해지하고 심지어 결혼반지까지 팔았지만 3억 원이 모자랐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죠. 지금 이 축축한 반지하 월세방조차 시어머니 명의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아직도 그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개인회생으로 끝났지만 일부 사채업자들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법이 뭐가 중요해? 빌린 돈은 갚아야지. 그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민정은 지난 5년 동안 4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주소를 알아내면 어김없이 찾아왔거든요. 재민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무서운 아저씨들을 만날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재민아, 일어나야지. 민정이 아들을 깨우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3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주 생활비로 남은 돈이 10만 원도 안 되었거든요. 팬에 기름을 조금만 두르고 계란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재민이가 나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학교에서 무서운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대요. 민정의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포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뭐라고? 무슨 아저씨? 친구가 그러는데 저희 반 담임 선생님한테 제 엄마 이름을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못 알려준다고 하셨대요. 민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아이의 학교까지 찾아간 거였어요. 이제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또 이사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사비는 어디서 구하죠? 그때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정이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매달 25일 아침 9시. 정확히 시간을 맞춰 들어오는 그 문자였거든요. 입금 200만 원 보낸 사람 김복래.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오는 이 돈. 민정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존재였죠. 이 돈이 없었다면 민정과 재민이는 진작에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민정아, 내 남편이 너희 모자를 위해 돈을 남겨뒀다. 매달 조금씩 받아라. 그런데 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5억 원대의 빚뿐이었다는 걸요. 보험금도 빚 갚는 데 다 들어갔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도 모자랐는데 어디서 이런 돈이 나온다는 걸까요? 5년 동안 매달 200만 원이면 벌써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분식집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그 조그만 가게에서 김밥 한 줄에 3천 원, 떡볶이 한 그릇에 4천 원씩 받아서 어떻게 이런 돈을 마련하신다는 걸까요? 더욱 이상한 건 이 돈이 남편 명의가 아니라 시어머니 명의로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남긴 돈이라면 보험이나 적금 형태로 나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재민이가 우유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분식집에서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정의 귀가 번쩍 떠졌습니다. 이상한 일이 뭐야? 할머니가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손님은 하나도 없는데 계속 뭔가 만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큰 포대자루를 들고 어디론가 가시더라고요. 민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손님도 없는데? 포대자루를 들고 70세가 넘은 시어머니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걸까요? 재민아, 정확히 몇 시였어? 거의 11시쯤이었어요.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었거든요. 민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식집은 보통 저녁 8시면 문을 닫는데 11시까지 무엇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그 포대자루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민정 때문에 위험한 일에 손을 대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매달 2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이죠. 민정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밤늦게 무슨 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은 숨을 죽이고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또 그들이 찾아온 건 아닐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오신 건가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정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재민이는 엄마의 긴장한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과연 문 너머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고 손에는 또 다른 포대자루를 들고 있었거든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례가 무거운 포대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헉헉거리고 있었죠.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등에는 붉은 자국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정이 복례의 팔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복례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재민이가 달려와 복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그 포대자루 뭐예요? 무거워 보이는데요. 복례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건 시장에서 도매로 사온 야채들이야. 가게에서 쓸 거란다. 하지만 민정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소량씩만 사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포대자루를 들고 오신 건 처음이었죠. 더군다나 새벽 시간에 말이에요. 어머님, 이렇게 일찍 시장에 다녀오셨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새벽 시장이 더 싸거든. 나이 들면 잠도 안 와서 일찍 나갔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재민이가 말한 그 밤늦은 시간과 지금 새벽 시장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혹시 시어머니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 어젯밤에 분식집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제가 학원 끝나고 오는 길에 봤거든요. 재민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복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젯밤에? 언제 말이냐? 11시쯤이요. 불이 켜져 있길래 봤는데 할머니가 혼자 뭔가 만들고 계셨어요. 아, 그때는 복례가 말을 흐렸습니다.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있었어. 요즘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하게 되더라. 민정은 시어머니의 대답을 들으며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평소에는 저녁 8시면 문을 닫는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11시까지 일을 하게 되셨을까요? 그리고 손님도 없는데 무엇을 만들고 계셨던 걸까요? 어머님, 요즘 가게 일이 많이 바빠지셨나 봐요? 민정이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도 할 수 없고 복례가 애매하게 대답하며 주제를 돌렸습니다. 민정아, 너는 일자리 좀 구했니? 아직요. 신용불량자라서 쉽지가 않아요. 민정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복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례는 급히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지금 바로 갈 수는 없고 오후에 연락드릴게요. 민정은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이 신경 쓰였습니다. 무언가 급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통화를 마친 복례가 돌아와 서둘러 말했습니다. 민정아, 나는 가봐야겠다. 가게에 급한 일이 생겼어. 어머님, 아침도 안 드시고 가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셔요. 민정이 만류했습니다. 괜찮다. 나중에 먹지 뭐. 복례가 서둘러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할머니가 가봐야겠다. 학교 잘 다녀와라. 재민이가 복례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언제 또 와요? 곧 올게. 복례가 재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복례가 나간 후 민정은 현관에 놓인 포대자루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야채라고 하셨는데 냄새가 이상했어요. 기름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탄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재민아, 할머니가 가져오신 저 자루에서 냄새 안 나니? 민정이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야채 냄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재민이도 코를 찡긋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정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계시는 게 틀림없었어요. 매달 200만 원이라는 돈, 밤늦은 작업, 그리고 이상한 포대자루까지. 휴대폰 문자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입금 200만 원 보낸 사람, 김복래, 이 돈이 정말 남편이 남긴 돈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신 돈일까요?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에 시어머니의 분식집을 지켜보기로 말이죠. 재민이가 말한 그 밤늦은 시간에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민정 때문에 위험한 일에 손을 대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빚쟁이들로부터 민정과 재민이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생각해보니 빚쟁이들이 재민이 학교까지 찾아간 게 어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시어머니가 이상한 포대자루를 들고 오셨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민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그들과 무슨 거래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민정의 빚 때문에 시어머니가 위험에 빠지신 건 아닐까요? 그 순간 현관문을 누군가가 두드렸습니다. 민정의 심장이 멎을 듯했죠. 혹시 또 빚쟁이들이 찾아온 건가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뭔가를 깜빡하고 다시 오신 건가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로 말이죠. 민정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복래 할머니 며느리 맞나요? 할머니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민정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이라니 혹시 민정의 예감이 맞았던 건가요? 시어머니가 정말 위험한 일에 연루되신 건가요? 민정은 문고리를 꽉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검은 정장의 남자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재민이는 엄마의 긴장한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재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민아,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어. 절대 나오면 안 돼. 민정이 아들을 급히 재촉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남자가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김복래 할머니 며느리시죠? 잠깐만 얘기 좀 해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체인이 걸린 상태로 말이죠. 누구세요? 뭐 때문에 오셨는데요? 할머니와 약속이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혹시 할머니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민정이 뒷걸음질 쳤어요. 무슨 약속이요? 민정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돈 관련 약속이에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받기로 했거든요. 남자가 수첩을 꺼내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김복래, 매월 25일 150만 원. 5년째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었는데 오늘만 연락이 안 되네요. 민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매달 150만 원? 그럼 시어머니가 민정에게 200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동시에 이런 사람들한테도 150만 원을 지불하고 계셨다는 말인가요? 할머니가 왜 그 돈을 주시는 거예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 안 하셨나 봐요. 몇 년 전에 할머니가 직접 우리 사무실로 찾아오셨거든요. 왜요? 며느리분한테 자꾸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못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남자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빚쟁이들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사람들로부터 민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계셨던 거였군요. 처음엔 6개월만 해달라고 하셨는데 계속 연장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혼자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고 하시면서요. 남자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정을 위해 이런 위험한 거래를 하고 계셨다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자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민정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위험한 곳에서 말이죠. 민정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돈을 빌리고 계신 걸까요? 할머니가 매달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 계산해 보세요. 우리한테 150만 원, 며느리분한테 200만 원, 거기다 본인 생활비와 다른 곳 이자까지.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분식집 하나로는 절대 안 되는 금액이죠. 민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70세가 넘은 시어머니가 그런 돈을 어떻게 마련하신다는 걸까요? 할머니 요즘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지난주에 봤을 때도 손이 다 상처투성이시고. 남자가 진짜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침에 본 시어머니의 상처난 손등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할머니가 밤늦게까지 다른 일 하시는 거 아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재민이가 어제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밤 11시에 분식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시어머니가 혼자 뭔가를 하고 계셨다는 것 모르겠어요. 민정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할머니한테 꼭 전해주세요. 오늘 안으로 연락 달라고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도 할머니가 무리하시는 거 보기 싫거든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약속을 못 지키시면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할머니가 워낙 책임감이 강하시니까. 하지만 남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도 사람이잖아요. 언제까지 버티실 수 있을지. 그 말에는 암묵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남자가 떠난 후 민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민정을 지켜주고 계셨다니. 그러면서도 남편이 남긴 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셨던 거였어요. 재민이가 방에서 나와 무서워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 아저씨 목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괜찮아, 재민아. 할머니 일 때문에 온 거야. 민정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오후 내내 복례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정은 불안해져서 분식집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받지 않으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저녁 7시가 되자 민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재민아, 엄마가 할머니 보고 올게. 문 꼭 잠그고 있어. 모르는 사람이 와도 절대 열어주면 안 돼. 민정이 아이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분식집으로 가는 길에 민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 걸까요? 분식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타는 듯한 냄새도 났어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뒷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민정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는데 주변에는 커다란 검은 봉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복례의 어깨가 계속 떨리고 있었고 때때로 괴로운 기침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 보여서 민정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는 각도상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숨을 죽이고 뒷문 틈으로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복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깨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때때로 아픈 듯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주변에는 커다란 검은 봉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개의 도시락 용기들이 놓여 있었어요.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복례의 손은 뜨거운 기름에 댄 듯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정이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데 발밑에 깨진 유리 조각이 있었어요. 그것을 피하려다 실수로 뒤에 있던 빈 깡통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철컥? 빈 깡통이 바닥을 굴러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복례가 번개처럼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민정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눈두덩이는 새까맣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 끝에는 마른 피가 붙어 있었어요. 민정아, 복례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빨리 가. 지금 당장. 민정은 뒷문을 확 밀고 들어가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얼굴이 왜 이래요? 누가 때린 거예요? 아니야, 그냥 넘어져서. 복례가 황급히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이미 다 봤어요. 이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때린 자국이 분명했거든요. 어머님, 누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민정이 복례에게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민정아, 제발.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복례가 민정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까지 보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맡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그때 분식집 앞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야, 할망구. 문 안 열고 뭐 하고 있어? 굵은 남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정아, 제발. 뒤에 숨어줘. 제발. 민정은 복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지못해 뒤쪽 냉장고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틈새로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오늘 민정네 집에 왔던 그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더 큰 덩치의 남자였어요. 야, 할망구, 우리가 몇 시에 오기로 했어? 큰 덩치 남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락 준비하느라 시간이. 복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뭐? 우리가 장난으로 하는 줄 알아? 큰 남자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도시락 용기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정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때린 거였어요. 돈은 가져왔지? 오늘 왔던 남자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이번 달은 좀 힘들어서. 복례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큰 남자가 복례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늦은 적 없던 할망구가 갑자기 돈이 없다고? 도시락 재료값이 많이 올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금? 얼마나? 큰 남자가 복례의 턱을 거칠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할망구, 우리가 호구로 보여? 민정은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복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걸 감내하고 있다는 생각에 꼼짝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아니 사흘만 기다려주세요. 복례가 간청했습니다. 사흘? 큰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할망구, 지금 우리 갖고 놀아? 그 순간 큰 남자가 복례의 손목을 거칠게 비틀었습니다. 복례가 아픈 비명을 질렀어요. 아, 놓아주세요. 놓아달라고? 그럼 돈부터 내놔. 남자가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 뒤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어요. 손 떼세요. 우리 어머님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두 남자가 민정을 쳐다봤고 복례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누구야? 큰 남자가 복례의 손목을 놓으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며느리네. 민정은 무서웠지만 복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님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잘못한 게 뭔지 모른다고. 오늘 왔던 남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할망구가 5년 동안 너 때문에 우리한테 돈 갚고 있는 거 몰랐어? 그건 제가 모르고. 몰랐다고? 큰 남자가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할망구가 너 때문에 매달 150만 원씩 갚고 매주 500개씩 도시락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데 정말 몰랐어? 민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직접 해결해. 큰 남자가 민정 앞에 바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할망구 대신 돈 갚아. 제가 어떻게 방법은 알아서 찾고. 큰 남자가 명함을 민정 손에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3일 후까지 150만 원. 그리고 앞으로 매달 똑같이. 복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민정이는 상관없어. 계약은 나와 한 거잖아. 야 할망구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 안 나? 큰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가족 연대 책임이라고 써 있어. 민정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자신도 이 끔찍한 거래에 연루된 거였어요. 3일 후 밤 10시에 여기로 와. 돈 없으면. 큰 남자가 복례의 멍든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망구보다 더 아플 거야. 그리고 야, 큰 남자가 민정을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경찰 부르려는 생각하지 마. 할망구한테 물어봐. 왜 5년 동안 신고 안 했는지. 두 남자가 나간 후 민정과 복례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남자가 나간 후 분식집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정과 복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도시락, 용기들과 복례의 멍든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5년 동안 이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복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민정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민정이 복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잘못한 건 저예요.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복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이라고 거짓말한 게 잘못이었어. 민정은 복례의 상처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 많은 도시락은 뭐예요? 분식집에서 파는 것 치고는 너무 많잖아요. 이건 다른 곳에 납품하는 거야. 복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처 공장이랑 사무실에 점심 도시락 갖다 주는 일을 하고 있어. 민정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분식집 일 말고 도시락 납품도 따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응. 분식집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 복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분식집에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어도 재료비, 임대료 빼고 나면 150만 원도 안 남아. 민정은 계산해 봤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저한테 200만 원을 보내주려면 50만 원이 부족하지. 거기다 그 사람들한테 내야 할 150만 원까지 하면. 복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 부족한 거네요. 민정이 충격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도시락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어. 새벽 3시까지 해야 겨우 20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더라. 복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새 도시락을 만들어서 번 돈으로 민정에게 200만 원을 보내주고 계셨던 거였어요. 어머님, 그럼 매일 밤 이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 5일은 해야 해. 공장 직원들 점심 도시락이니까 주말은 쉬지만. 복례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하루에 100개씩 만들어야 해. 민정은 복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야위어 보였고 손은 화상과 베인 상처투성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리셨다고 했잖아요. 어디서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채업체 몇 군데서. 얼마나요? 원금은 500만 원인데 이자가. 복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내야 해. 민정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복례가 매달 감당해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어머님, 그럼 매달 그 사람들한테
150만 원, 사채 이자 80만 원, 저한테 200만 원. 총 430만 원이 필요한 거네요? 맞아.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식집에서 150만 원 벌고 도시락으로 200만 원 벌어도 모자라. 그래서 요즘엔 복례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엔 어떻게 하세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밤에 다른 일도 해. 복례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다른 일이요? 전단지 돌리는 일, 청소하는 일, 몸이 힘들어도 돈 되는 일은 다 해. 복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70세가 넘은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일하고도 모자라서 밤에 다른 일까지 하고 계셨다니. 어머님, 이 일 정말 그만두세요. 제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정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중간에 그만두면 더 큰일 나. 복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래.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안 돼. 복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합법적인 업체거든. 보안 서비스 제공하고 대가 받는 거라고 하니까 경찰도 어쩔 수 없어. 그때 복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복례가 화면을 확인하자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왔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사채업체에서 다음 주부터 이자가 120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복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은 충격받았습니다. 120만 원요? 왜 갑자기 올라가요? 연체한 적이 있어서 연체료가 붙었나 봐. 복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감당이 안 돼. 민정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매달 470만 원이 필요한 거였어요. 분식집과 도시락 일로는 35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데 말이죠. 어머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3일 후에 150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민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복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한계야. 몸이 말을 안 들어.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혼자 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이제 제가 함께 할게요. 민정이 복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릴 수는 없어. 이미 휘말렸어요. 그 사람들이 3일 후에 저한테 돈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같이 해결해 나가야죠. 복례는 민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를 이제는 함께 나눠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3일 후면 정말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재민이가 복례와 민정의 손을 양쪽으로 꽉 잡고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두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반지하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이 작은 공간이 오늘따라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얼굴에 약 발라드릴게요. 재민이가 복례를 소파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재민아. 할머니는 괜찮아. 복례가 손자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민정은 응급처치용 연고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복례의 얼굴에 발라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처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5년 동안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오셨다니. 어머님,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복례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재민이가 두 사람 사이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할머니도 잘못한 거 없어요. 나쁜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아이의 말에 두 사람은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민정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별것 아닌 보리차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재민이가 복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랑 엄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복례는 깜짝 놀랐어요. 재민아, 넌 어떻게?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할머니가 우는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밤늦게 일하시는 것도 봤고요. 재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민정은 아이가 이 모든 걸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민정이 아들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말하면 엄마가 더 걱정할까 봐요. 그리고 재민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도울 수 없는 게 미안했어요. 복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재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할 나이가 아닌데. 복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재민이가 복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때 재민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모은 용돈이에요. 재민이가 저금통을 민정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할머니 치료비로 써요. 민정과 복례는 아이의 마음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재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정이 아들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돈이야. 싫어요. 우리 가족 돈이에요. 재민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머니가 저 때문에 아픈 건데 어떻게 그냥 둬요? 복례는 손자의 순수한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재민아,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갖고 있어. 엄마 혼자서는 안 돼요. 재민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해야 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느꼈어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사랑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민정이 복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복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아, 사실은 그때 현관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했어요.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왔을까요? 민정이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민정이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저, 김복례 사장님 아시는 분인데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복례가 인터폰 화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순자 언니잖아. 문을 열자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복례와 비슷한 나이지만 옷차림이 훨씬 나아 보였어요. 복례야, 오늘 분식집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집까지 찾아왔어.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복례의 멍든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복례야, 얼굴이 왜 이래? 누가 그랬어?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복례는 순자를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언니, 나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복례가 순자에게 안기며 울었습니다. 순자는 복례를 달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복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복례야, 너 왜 이런 고생을 혼자 했어? 나한테 얘기했으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언니도 어려운 걸 아는데 어떻게 말해? 복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야. 친구가 뭔데? 순자가 복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방법을 알아볼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재민이가 순자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우리 할머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재민아, 할머니가 꼭 도와드릴게. 순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집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정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아침에 왔던 그 남자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야, 할망구, 어디 숨어 있었냐? 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재민이가 무서워서 복례 뒤로 숨었고 민정은 아이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어요. 3일이라고 했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잖아.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돈은 준비하고 있어요. 복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말 지겹게 들었어. 그 순간 남자가 테이블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재민이가 깜짝 놀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돈부터 내놔. 남자가 민정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몰래 신고했던 거였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당황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 이 사람들이 우리 돈 떼먹고 도망가려고 한다. 큰 남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순자가 미리 설명했던 거였거든요. 협박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체포한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위협했어요. 이걸로 끝난 줄 알지 마.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면. 닥쳐. 경찰관이 남자의 말을 막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복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순자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잠들었습니다.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안전했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복례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5년 동안 당한 일들을 모두 증언했어요. 민정도 함께 가서 시어머니를 지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유죄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복례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 복례가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새로 시작해요.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분식집은 예전보다 더 활기를 찾았습니다. 복례와 민정이 함께 일하니까 손님들도 많이 늘었어요. 재민이는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김밥 진짜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칭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도와줘서 더 맛있어졌어요. 복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엄마, 할머니, 우리 정말 행복하죠? 재민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재민이, 이제 무서운 일은 없을 거야. 복내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민정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긴 악몽이 끝나고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복내 할머니는 5년 동안 남편이 남긴 돈이라는 거짓말로 며느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뒤에는 70세의 몸으로 감당해낸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죠. 하지만 진짜 힘은 혼자 견디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짐을 나눠지는 데 있었어요. 가족이란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눌 용기가 있을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 한번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